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월 을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은 이제 수월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이 해월과 자월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해수와 자수에는 근본 자체가 물이 갖고 있는 성향과 특성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해수와 자수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해수는 수중에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목이 장생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해수는. 그래서 물이지만 이제 물이면서도 나무인 그런 역할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제 블로그가 있는데 이제 그 블로그에 이제 그런 글을 달아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을목일간이 병화 뭐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였네요. 정화, 을목, 병화 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소위 그 자평법이나 뭐 연애자평, 뭐 자평진전 이런 책에는 이게 삼기격으로 나옵니다. 뭐 귀자라고도 쓰기도 하고 기자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삼기격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귀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참 이게 진짜 귀한가? 제가 그래서 이런 예제를 들었는데 이건 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의 사주기 때문에 무진시, 그 다음에 갑오일, 그 다음에 경오일, 그 다음에 갑인년 요 사주인데 아주 잘한 제가 이제 많이 상담했던 분의 사주인데 요 사주가 보면 갑무경이 있어요. 갑무, 여기 경이 있죠. 갑무경, 천간이 갑무경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삼기격이라고 합니다. 자평법에서는. 그래서 뭐 어느 철학원에서 대단히 귀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귀하고 안 귀하고는 지지 글자에서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5월이거든요, 계절이. 5월에 이게 나무가 이게 뭐 있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분이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데 정신과 치료 중에서 실제로 이걸 예를 들었는데 똑같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진월이니까 좀 다르죠. 진월인데 이게 이걸 뭐 병진월이시니까 그러면 뭐 이게 삼기격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월인데 연도 몰라요. 연도 뭐 적어놓지도 않고 정월벽이 있으니까 삼기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사주는 연간이 왜 중요하냐면 연간은 그 대운을 좌지우지하죠. 연간에 따라서 순양이냐 이제 순행이냐 역행이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간을 모르고서 사주를 푼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에요. 여기가 양년이 올 수도 있고 음년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지에 뭐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진토가 있는데 여기 뭐 축토가 와서 진축파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묘목이 와서 묘진 뭐 육해라고 하는데 목과 토가 존재하는 상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가능성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삼기격이다. 이런 거는 뭐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사주풀이에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삼기격, 양기성상, 합합격.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류를 다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양기성상격, 합합격, 그 다음 또 뭐지? 지금 말했듯이 뭐 삼기격, 뭐 천을귀인, 문창귀인. 글쎄요, 이게 물론 그렇게 귀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뭐 글자가 있다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는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근거를 가지고 오면 돼요. 이런 사주를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좋다. 뭔가가 그게 이제 증명이 되면 믿을만 하죠. 근데 그래서 삼기격 이런 거는 좀 어떤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해월인데요. 해월 을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을목, 해월입니다. 목불숙이라. 이제
이게 뭐냐면 해월의 을목이 목불숙이. 목불숙이라는 것은 목이 이제 이 해수 속에 간목이 있죠. 그래서 목의 생지가 되는데 숙이라는 것은 기운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목이 불숙이 기운을 얻지 못했다. 목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월의 을목이 뭐 수생목으로 뭐 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해수는 그냥 목이에요. 목불숙이 목이 그 기운을 아, 온전하지 않다, 받지 않은 상태, 자라나지 않은 상태다. 이 임수사령 이게 바로 임수가 사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월에는 간목과 임수가 동시에 사령합니다. 그래서 취병유용요 병화를 취해서 용신으로 삼게 된다. 병화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토차지 그 다음으로는 무토를 다음으로 쓴다. 병무양투 병화와 무토가 동시에 투관되게 되면 과갑정연 당연히 과갑하게 된다. 장원에 급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병무무 병화는 있는데 무토가 없을 경우에는 수불과갑 역입 유림이라 이제 병화만 있을 경우에는 무토가 없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입 유림이니까 이제 뭐 살임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임은 공부하는 어떤 그런 유생을 나타내는 말인데 뭐 공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은 된다. 운이 화양, 지다 병화, 지지에 병화가 많을 경우 뭐 사화나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럴 경우에 운이 화양은 이제 남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역주현달, 역시나 현달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을목,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을목 일가는 대체적으로 남방이 좋습니다. 남방운. 쉽게 얘기하면 화가 좋다는 얘기죠. 화도 천간에 두 종류가 있는데 병화냐 정화냐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다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지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 또 상담하신 분인데 지지에 사화가 있는데 이게 사화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 사주가 있거든요. 사화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글자가 들어와서 지지, 원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4개 글자, 4개의 글자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파악을 해야 운이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뭐 장사 사업을 해서 크게 한번 이름을 날려보는 것이고 그 운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그게 운이 반감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일반론적인 얘기지 이게 실제 사주 모양에 따라 다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주가 어려운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이 좋다고 그래서 사화, 오화 좋고 천간, 병화, 정화 다 좋으면 누구나 다 사주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 수다 무무라 혹 수가 많은데 무토가 없을 경우에는 월성은 표부네요, 표부. 그러니까 을목의 성질이 떠버린다는 얘기인데 이제 물이 많고 극지하는 토가 없게 되면 을목의 성품은 떠다니게 된다. 표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탕지도라. 유탕지도는 뭐 이제 동역계, 서역계, 뭐 동가숙, 서가숙 여기저기 이제 흘러다닌다는 얘기죠. 뿌리가 없이 약 불견병사 마치 병화와 사화를 보지 않게 되면 처자쌍전, 처와 자식이 쌍전, 처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혹 일점 임수, 혹 하나의 임수가 있게 되면 즉 다견무토, 즉 많은 무토를 보게 되면 여기 불묘라. 역시 이제 뭐랄까요? 불묘. 역시 묘하지 않다. 역시 좋지 않다. 뭐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이제 해월에 수가 많을 경우 을목이 떠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방탕한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이거네요.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구절이네요. 예. 병화와 사화. 병화와 사화를 보지 못하게 되면 쌍전이 아니고 난전이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처자가 난전이라는 것은 처와 자식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사화를 봐야만이 처와 자식이 온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찍누가 돌아가시거나 육친 간의 인연이 짧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잘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연달아서 그 상담하신 분도 이제 이런 구절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득간무제,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제하게 되면 가허 능간이라. 가허 능간, 능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이제 뭐랄까요, 간목이 무토를 제극한다. 그러면 능간이라는 것은 줄기는 뜻이에요. 줄기가 한자인데 줄기가 능이 될 수도 있는 게 을목이죠. 을목이 이제 자라나서 줄기 정도는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등락계갑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득갑재무라. 등락계갑 하니까 또 오늘 상담하신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궁합법에서 이걸 되게 다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그 뭐 인터넷에서 다 이제 퍼뜨리는 거죠. 남자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근데 여자를 봤더니 여자가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합이 좋다 이거죠. 이제 뭐 천생연분이다. 왜? 이유는 단 하나. 등락계가. 이거 오늘 또 이 얘기를 하신 분인데 이게 아니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사주를 이제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리가 되는 건데 등락계갑은 그럴 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궁합법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그 얘기하신 분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필요한 글자나 오행이 상대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오행만 있다고 해서 다 뭐 천생연분이냐 절대 아니죠. 남녀가 서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혼할 가능성이 없어야 돼 사주에서. 이혼하면 꽝입니다 그거. 아무리 좋은 글자 가지고 있어도 여자가 만약에 결혼 2번 합할자다. 남자도 결혼 2번 합할자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100% 이혼이죠 이거는. 이 가능성을 원국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를 파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궁합을 왜 보냐 도대체. 뭐 한 번 결혼해서 꾸준히 잘 살기 위해서 보는 게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할 사람은 궁합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잘 파악을 해야지 뭐 등락계갑이어서 궁합이 좋다. 이런 건 상당히 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와 능간까지 했네요. 능이 이제 등락계갑을 이룰 수 있다. 단, 유인, 호생, 화란이다. 다만, 유인이, 사람됨이 호생화란이라는 것은 생화란, 그러니까 분란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사람이.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송생비라. 구송생비라는 것은 말만 하면 이제 시비를 따진다는 얘기인데, 남녀가 일리가 있더라. 지성목국, 지지가 목국이 되면 해묘미 뭐 이렇게 삼합 이루는 경우죠. 시치소양, 때가 소양에 이르렀으니 차후 여춘목 동황이라. 이는 마치 봄의 나무가 왕해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성목국의 시치소양. 이 사주를 보니까 저기 사주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그분은 또 개수일간이시네요. 개수가 3개였나? 해월 리그시거든요. 해월 개수네요. 그분 이제 을목해월과 좀 헷갈렸는데 여기가 미륵 깔고 있고 해 그리고 얘가 개묘생 같은데 이게 그 아주 유명하신 그 여성 그 대표님의 사주인데 이 사주가 묘한 사주입니다. 아주 이게 되게 풀 게 많죠. 이 사주 해석을 하게 되면 참 제가 이 사주 연구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이제 자유한국당 그 아주 뛰어나신 서울대 법대 나오셨죠 아마 법학 공부하셨나 해서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사주인데 이거 같은 겁니다. 해묘미 삼합 이루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춘목이 동황이라 이럴 경우 시치소양인데 야유개출 만약에 개수가 출간되게 되면 수치무의존 무토를 취함으로써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투간돼 있으면 무토가 투출해 좋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죠. 예. 이제 상리학에서는 바람과 비, 우풍 이런 게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상담하신 분이 또 이런 구조인데 좋죠. 예, 비를 안 맞으니까. 가위병투 이럴 경우에 병화가 투간되게 되면 과갑진이라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다.
양무, 병무이자라. 그래서 병화와 무토 두 자가 얻게 되면 자성자폐라. 자성자폐가 뭐냐면 이제 뭐 스스로 성공했다, 스스로 실패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끝까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종비 승수지배라. 종래에는 승수라는 것은 뭔가 이어받는 걸 얘기해요. 뭐 가업을 이어받거나 아니면 하나의 일을 올곧게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월, 을목이 병화가 없다, 무토가 없다. 자성자폐, 그냥 하는 일마다 실패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되는 게 없구나. 이게 이제 그 원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주를 한번 3개 정도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게는 뭐 이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궁통보관이라는 책에 나와 있길래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학자 사주인데 역학자 사주인데 남자입니다. 근데 결혼을 3번 하셨어요, 이분이. 결혼을 3번 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보면 3번 할만하죠, 이 사주. 보자마자. 예, 뭐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이 사주는 어디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울성표부, 유탕지도. 근데 유탕지도는 아니에요, 이 사주는요. 네, 울성이 표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걸 뭐 방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 울경 합의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사주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복도 좋은 사람이고, 근데 다만 부부관계가 이게 문제가 되는 사주죠, 이게. 대표적으로 궁합에서는 이게 안 좋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결혼 한 번으로 안 끝나거든요, 이 사주는. 그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화가 없습니다, 이 사주 보면. 화가 없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필요한 무토가 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 무게합.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 이 사주가 딱 그런 사주인데 결혼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다. 예, 지지에 물이 너무 많죠. 떠다지는 수탕입니다. 수탕. 을목 표부. 표부에서 물이 수탕돼 있어야지고 물이 이제 넘쳐버린다는 거죠. 파도에 일렁이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된 사주죠. 그리고 이 사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문 옥존세, 녹존 병무록, 제사, 석불투, 석불투관, 가허일방. 이제 병무가 이 사와 녹에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공통보감에 보면 해월은 병화 무토를 쓰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병무이자 무조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 무토를 보니까 병화는 없고 정화가 있네요. 그리고 기토도 있고 사중 무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나쁜 명은 아니에요, 사주가. 근데 문제는 역시나 여기 충을 맞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사주를 안 좋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원국이 모양이 괜찮아요. 병물 옥전사 애석하다는 얘기죠. 불투관. 천간에 좀 투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가허일방. 이제 뭐 가허일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관직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냥 조그마한 뭐 저기 관직, 조그만 과거, 일방, 하나의 이제 자원급제, 이제 뭐 향시나 이런 거는 되겠죠. 큰 거 대과는 아니고 소과 정도, 잡과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만약에 조선시대 잡과를 줄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 같은 걸 한번 해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침술 같은 거. 딱 좋지 아주 사주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정화 때문에. 그리고 공통보감에서는 병화 무토를 되게 귀하게 쓰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병화나 무토나 이게 없으면 대타를 쓰면 돼요. 사주가 그래도 괜찮다 모양이. 다만 충을 맞기 때문에 조금 가정사나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이 좀 심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사주는 병무, 양투, 도사라, 도사, 도리 뭐 이렇게 있는데 병화와 병화는 안 떠 있네요. 근데 무토만 떠 있는데 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좀 구절이 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무인시라고 그러면 맞겠지만 병화도 아니네요. 우리의 병이니까 병자시, 병수시. 어쨌거나 해월의 을목이다. 본격적으로 이제 초겨울의 을목이 이제 개수는 이럴 경우에 눈이 됩니다. 눈. 하얀 눈이 되는데 높은 산에 지금 눈이 걸려 있죠. 그래서 무게합이 귀신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좀 그나마 좋은 건 뭐가 좋냐? 바로 이제 이 술토가 아주 좋죠, 이 사주가. 무술이 뿌리가 아주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또 기토도 있죠, 시에. 그래서 일생, 어느 정도의 부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이걸 귀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부로 봐야 된다, 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은 분명히 있는 사주인데, 이게 이제 옛날로 보게 되면 돌이나 뭐 도사라고 그래가지고, 향리리자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옛날 책에는 이게 관리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줄은 알겠는데, 글쎄요,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니겠죠. 제가 봐도. 예. 만약에 선친의 덕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주가 보면 남자지만 관이 깨져 있죠. 지금 묘충으로. 깨져 있은 사주입니다. 이게 묘충이. 그리고 시에서는 시의 기토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사주인데, 원래는 재물 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 대부분. 관직 생활보다는. 어쨌거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모양새가 막 좋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좋은 건 무술 하나인데, 연월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 덕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덕은 좀 괜찮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해월 을목을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이 사주가 왜 역학을 했을까요? 왜 역학을 했을까? 저는 요 무토 하나 때문에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뭐 역학자들 사주가 무슨 뭐 아니면 또 이제 신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해 이게 또 그 천라지망살이죠. 해해 천문성이라고 합니다. 천문성 천라지망살 진사술에는 뭐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고 사주에서 직업을 볼 때는요. 직업 이 사람이 직업을 유추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시간만 보면 되냐? 그렇지 않죠. 사주 팔자에서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글자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직업이 되는 수가 많아요. 이거는 제 이제 경험상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월의 을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사주를 좀 보면 제가 참 아까운 게 병술. 여기 병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또 완전 해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병술씨가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정혜씨도 나쁜 사주는 아닌데 병술씨를 잡아줬어야 돼요. 그러면 부부 문제 그리고 인생사 전반이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해월의 을목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자월의 을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